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1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얘기 좀 해볼 텐데, 그 윤미향 당선자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의 갈등이면 갈등, 싸움이면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난 5월 7일이죠. 이용수 할머니, 그러니까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라는 거를 지금 28년간 열어왔는데,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용수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곳하고 그동안의 수요 집회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자, 그 정의기억연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 알지도 못하지만 성금, 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 쓰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28년간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가 그 전신은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부터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집회를 해왔으니까 지금 28년째 진행이 되고, 내일 모레도 또 집회를 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동안에 어디서 얼만큼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걸 잘 모르고, 이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윤미향 당선자다. 근데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윤미향 당선자는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거는 바로 이 수요 집회를 매주 열었다는 데에 대한 공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공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정의기억연대에서 입장문을 바로 다음날 냈습니다. 모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인 회계검사를 통해서 검증받고 공시 절차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국세청의 홈테스 공시를 보면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최근 4년간 한 기부받은 액수가 49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9억여 원을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부금은 약 22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의연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부금의 절반 정도가 원래 목적이 정해진 지정기부금이다. 그러니까 지정기부금이니까 다른 곳에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정의연의 누리집 후원급 모집 안내에도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후원금을 언제 어디서 얼마큼을 받아서 누구한테 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고, 또 하나의 논란은, 자, 이제 이 윤미향 당선자가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있죠. 그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윤미향 당선자는 사전에 합의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재윤경 시민당 대변인이 이제 대신해서 논평을 한 건데,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12월 27일 오후에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게 합의 내용의 일부를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거와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 이런 거, 아니 그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그러면 그거를 다시 그걸 가지고 정의기억연대하고 협의를 합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통보라는 게 원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들, 기밀 유지를 전제로 또는 일방적으로, 이런 수식어들은요, 이 사안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당시에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본질이지,
그거를 뭐 일방적으로 통보했느냐, 뭐 기밀 유지를 전제로 뭘 했느냐, 뭐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나? 몰랐으면 지금까지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럼 몰랐다는 걸 유지하든가. 뭐 알았으면 그때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은 죄송하게 됐다. 우리가 사전에 알았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 문제는 정리가 되는데 어떤 요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또 더 5월 8일이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 날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 저는 뭐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92세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불과 한 달 전 정도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이 정의기억연대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을 모두 존중해가면서 수요 집회를 계속 해왔는데 그럼 갑자기 한 달 만에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정말 그런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닥치고 감싸기입니다. 닥치고 감싸기. 그 다음에 10일 날 재윤경 수석 대변인이 또 논평한 것을 보면 지속적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와 근거 없는 흠집 내기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왜 이 사태에 관한 논평을 자제를 했었냐면 사실은 이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하는 부분과 이 윤미향 당선자가 얘기하는 부분에 각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정의기억연대라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뭐 돈을 지원해주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원래 시민단체.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뭐 권리 회복, 그 다음에 뭐 지원 문제도 물론 포함되죠. 그런저런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활동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론화 이런 곳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성금 같은 걸 받아서 뭐 외국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자회견을 하려면 뭐 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책자 만들려면 거기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써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는구나 고맙다. 그래서 그 돈 모아서 우리한테 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이 있을 것이고 이용수 할머니는 이용수 할머니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을 향해서 이런저런 시위를 벌이고 집회를 가지고 무엇을 촉구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같이 28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용수 할머니와 시민단체 측의 입장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전 지금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 정의기억위원회 측에서 영수증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1992년과 93년에 그 이용수 할머니한테 지원했던 또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지원했던 뭐 영수증. 그 다음에 2017년에 이제 바로 이 한일 합의에 의해서 10억엔을 일본이 출연했죠.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1억 원씩을 줬습니다. 근데 그때 8명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명에 대해서는 그 일본이 지원한 돈을 갖다 주지 않고 우리 국민이 성금을 받아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도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 성금을 가지고 8명한테 주었죠.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28년간 이용수 할머니가 바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28년간 이렇게 한 3번에 걸쳐서 준 것.
요거를 달랑 내놓고서 우리는 투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적어도 28년 전에 주었던 그 위안부 할머니한테 드렸던 그런 영수증까지도 지금 제시해야 할 만큼 뭔가 군색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28년, 27년 전 영수증까지 꺼내들고 있는 걸 보면, 왜냐하면 적어도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것은 최근 몇 년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것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돼 있었나? 그 이후에는 뭐 무슨 어디 뭐 미국 가는 비행기상 뭐 이런 걸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희종 더시민당 대표는 무조건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고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를 지적했고, 닥치고 감싸기죠. 그 다음에 재윤경 대변인은 자, 이 문제에 관한 그 사실관계 규명이 되기도 전에 가짜뉴스 유포와 근거 없는 것이다, 이런 흠집내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 윤미향 당선자가 아무런 그 뭐 흠이나 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 사실관계를 규명하자, 저는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명하자. 그리고 규명하는 작업 5월 7일과 오늘 5월 11일 아닙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자, 그동안에 벌써 꽤 규명했을 겁니다. 아마도 규명하자고 지금 나섰으면. 그런데 사실관계 규명보다 무조건 감싸기에 나서고 있고, 여권 전체가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사실관계를 알고 지금 감싸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감싸는 것입니까? 제가 보건대 모르고 감싸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 모르고 감싸? 이게 꼭 조국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가 검찰에 의해서 낱낱이 여러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죄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서초동 시위 열면서 거기에 뭐 검찰개혁 운운해가면서 검찰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감싸고 보자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청문회나 아니면 기자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이 하나하나 전부 다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 우선 대단히 많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감싸느냐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국 사태와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무조건 감싸기, 무조건 감싸기의 뒤 조국 사태의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의 범법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윤미향 당선자를 여권이 무조건 감싸는 것을 보니까 그때에 대입해 보면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도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닥치고 감쌀 일이 아니다. 지금 여러 군데 보면 윤미향 당선자 아이들이 그렇게 반미 뭐 이런 걸 외치던 윤미향 당선자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뭐 유학하는 거 갈 수 있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왔겠냐? 5년간 낸 소득세가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면 뭐 1년간 한 100만 원 남짓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느냐? 본인은 뭐 전액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장학금은 뭐 대략 학비도 있고 물론 생활비 일부 보조받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사실관계 규명을 해야 된다. 혹시 이 정의기억연대나 이런 데에 성금이 그쪽으로 전용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쪽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런 거를 규명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하나둘씩 밝혀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럼 밝혀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닥치고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하나하나 규명을 해나가고, 나중에 규명해봐서 윤미향 당선자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 감싸도, 그때 이용수 할머니를 질책을 해도 그래도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전에 지금 무조건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태도, 여권의 태도, 저는 그게 오히려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